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23초. 단 23초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저는 봤습니다. 철창 너머 한 인간의 마지막 신호를. 방콕의 밤은 뜨거웠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만큼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화질은 형편없었습니다. 조명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목소리만큼은 선명했습니다. 녹슨 철창, 떨리는 손, 울부짖는 절규. 저는 즉시 음성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배경소음을 추출했습니다. 프놈펜 외곽 산업지대였습니다. GPS 태그는 삭제되어 있었죠. 하지만 메타데이터에 잔흔이 남아 있었습니다. 47.2135도 북위, 104.8821도 동경, 좌표가 떴습니다.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사라져가고 있을 겁니다.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CIA 시절에는 더 끔찍한 장면도 봤죠. 테러 조직의 참수 영상, 마약 카르텔의 처형 장면, 내전 지역의 학살 기록.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체계적이었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의 암호 채널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앤더슨입니다. 캄보디아 피드 확인했습니다. 대규모 납치 가능성 높습니다. 즉각 확인 요청합니다. 몇 초의 침묵, 그리고 회신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대기하십시오. 지역 정부가 조사 중입니다. 대기하라. 그 두 글자가 제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내려쳤습니다. 대기라니? 지금 이 순간에도 철창 너머에서 누군가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대기하라는 겁니까? 저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청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됐을 겁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죠.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왜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쳤을까요? 저는 영국 출신입니다. 국제개발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UN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분쟁 지역을 돌아다녔죠. 수많은 국적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는 뭔가 다른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확신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 믿음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 동남아시아 지역의 실종 신고 데이터였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태국 12건, 베트남 8건, 캄보디아 23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인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인이었을까요? 무작위 납치라면 국적이 편중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타깃스팅입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 빠진 커피였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죠. 그러나 제 머릿속은 더 쓰라렸습니다. 배경소음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저주파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이건 공장지대입니다. 아니, 폐공장입니다. 가동 중인 시설이라면 소음 패턴이 다를 겁니다. 벽면을 확대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죠. 그러나 철제 구조물의 형태가 보였습니다. 이건 컨테이너입니다. 개조된 화물 컨테이너. 좌표와 소음 패턴을 대조했습니다. 한 지점이 떴습니다. 캄보디아 서부 국경지대. 포이펫에서 서쪽으로 30km.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넌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죠. 차오프라야 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쇠창살 긁히는 소리, 울부짖는 목소리, 떨리는 호흡. 저는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지친 눈, 굳은 입술, 떨리는 손.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이런 순간들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국제기구는 절차를 말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협의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철창 너머의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는데 말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영상을 한 번 더 재생했습니다. 23초. 그 짧은 시간 속에 한 인간의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 두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방콕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창문 틈새로 밀려 들어왔죠. 저는 속삭였습니다. 누가 움직일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답이 제 모든 인식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느꼈습니다. 폭풍이 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아시아의 심장을 관통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움직일까요?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방콕의 새벽 바람이었습니다. 뜨겁고 습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태풍이 될 것입니다. 이틀이 흘렀습니다. 유엔은 침묵했습니다. 인터폴은 협력 절차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죠. 캄보디아 정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조용했습니다. 오직 인질들의 숨소리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방콕의 호텔 방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외교 채널을 추적했죠. 성명서가 올라왔습니다. 우려를 표명한다. 협력을 약속한다. 신속히 대응하겠다. 말뿐이었습니다. 현장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벌써 5번째 잔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카페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니터 상단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서울발 긴급뉴스? 저는 클릭했습니다. 한국 정부 캄보디아의 특수 대응팀 긴급 파견 결정.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특수 대응팀. 그건 외교적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작전의 언어였습니다. 48시간 만의 결정이었습니다. 외교부, 경찰청, 국정원, 법무부. 국가의 모든 신경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국민을 구출한다. 저는 워싱턴에 제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톰 레이놀즈였습니다. 국무부 아시아 담당 선임 분석관이죠. 몇 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서울 소식 들었나? 방금 봤네. 그들은 무모해. 캄보디아는 중국의 영향권이야. 베이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건 외교 자살이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무모한 게 아니라 확신이야. 톰? 뭐? 그들은 확신하고 있어. 해낼 수 있다고. 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이클 자네 너무 감상적이야. 이건 정치야. 국제 역학이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 정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죠.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그 문장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항공편 로그가 떴습니다. 인천발 푸놈펜행. 특별기였습니다. 승객 명단이 보였습니다. 김재 외교부 차관, 박성주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본부장, 국정원 요원 4명, 법무부 검사 2명, 그리고 통역관 1명, 총 12명의 팀이었습니다. 저는 출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불과 6시간 후였습니다. 속도가 달랐습니다. 보통 이런 협상팀 구성에는 일주일이 걸립니다. 각 부처 간 조율, 예산 승인, 현지 정부와의 사전 협의. 그러나 한국은 48시간 만에 모든 걸 끝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브리핑룸 뒤편에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조명을 받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절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과거의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라크 인질 사건, 아프가니스탄 납치 사건, 소말리아 해적 사건. 각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 장기전, 그리고 종종 비극. 하지만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건 달랐습니다. 테이블에 앉기 위해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데려오기 위해 가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울에서 프놈펜까지 비행시간은 5시간 30분. 도착하면 현지 시각 밤 10시쯤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움직일 겁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톰이었습니다. 마이클 베이징에서 성명 나왔어. 한국의 일방적 행동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예상했던 거잖아. 그래. 그런데 마이클, 서울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어. 무시하고 있다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할 시간이 없어. 지금 비행기 타러 가는 중일 테니까. 톰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정말 그들이 해낼 수 있다고 믿나?
톰, 응? 나는 20년 동안 이 일을 했어. 수많은 정보를 봤지. 그리고 알아. 진짜 강한 나라는 무기가 많은 나라가 아니야. 그럼 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나라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오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출발 게이트 실시간 영상을 찾았습니다. 한국 언론사들이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게이트를 비추고 있었죠.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제 차관이 앞서 걸었습니다. 뒤로 팀원들이 따랐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차관님,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는 되었습니까? 김제 차관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협상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데려오러 갑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김제 차관은 다시 걸었습니다. 탑승구로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브리핑을 봤습니다. 정중한 외교 멘트, 신중한 표현, 양측을 고려한 발언. 그러나 방금 들은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실시간 항공 추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K920편. 화면 속에서 작은 비행기 아이콘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동중국해를 가로질러 베트남 상공을 지나 푸놈펜을 향해 5시간 30분. 그 시간 동안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또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뉴스피드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BBC South Korea dispatches crisis team to Cambodia. CNN unprecedented rapid response from Seoul. AFP Korea takes bold action amid regional silence.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국민을 지킨다. 밤이 되었습니다. 프놈펜 현지 시각 밤 10시 45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는 프놈펜 공항 도착 로비 영상을 찾았습니다. 현지 언론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게이트를 향하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김제 차관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짧은 성명만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로 직행했습니다. 밤 11시. 보통이라면 내일 아침 회의를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야. 한 나라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세계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9월 4일 새벽. 저는 방콕 수완나품 공항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캄보디아행 게이트 근처였죠. 프놈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봤습니다. 한국 특수대응팀이었습니다. 게이트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2명.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군인의 그것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다. 김제 차관이 앞장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됐을 겁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러나 어깨가 곧았습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박성주 본부장이 따랐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양옆을 지켰습니다. 공항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군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느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다르다고. 발걸음이 군악대보다 정확했습니다. 침묵이 명령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진 따위로 담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의 결심이 걷는 장면이었습니다.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륙했습니다. 방콕에서 프놈펜까지 1시간
단 1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비행편을 예약했습니다. 2시간 후 출발이었습니다. 프놈펜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봐야 했습니다. 아니 시작을.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공항 로비가 붐볐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조용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한국 대응팀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섰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연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 국제통신사, 한국방송사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김제 차관이 나타났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단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협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국민을 구하러 왔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멈췄습니다. 카메라가 주민했습니다. 그리고 김제 차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국민을 데려갈 것입니다. 데려갈 것입니다. 구할 것입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데려갈 것입니다였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는 희망이고 하나는 약속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는 확보되었습니까? 중국의 반발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 있습니까? 김제 차관은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는 절차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외교적 마찰은 감수할 것입니다. 국민 보호가 우선입니다. 작전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김제 차관이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경호원들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공항 밖에서 들어온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들고 있던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흰 바탕, 펄럭이는 깃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깃발은 장식이 아니라는 것을, 약속이라는 것을.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프놈펜 시내의 작은 호텔에 묵었습니다.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피드를 확인했죠. 전 세계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한국의 대담한 행보, 지역 역학 흔들까. 가디언 침묵하던 아시아에서 터진 한국의 목소리. 르몽드 국민보호, 베르스트 외교 관례, 한국의 선택. 모두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대담하다, 위험하다, 전례 없다. 그러나 저는 다른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확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해낼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프놈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메콩강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죠.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폭풍의 중심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톰이었습니다. 마이클, 지금 프놈펜이야? 미쳤어? 지금 거긴 위험해. 저는 웃었습니다. 위험한 건 철창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야, 톰. 나는 그냥 보고 있을 뿐이야. 한국팀 봤어? 봤어. 어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야. 이건 쇼가 아니야. 진짜야. 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CIA 본부에서 회의가 있었어. 한국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지 논의했대. 알아? 결론이 뭔지? 뭔데? 주시하라. 그게 다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시. 늘 그렇지. 마이클, 우리는 분석가야. 행동가가 아니야. 알라. 그런데 왜 거기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분석만 했어. 이번엔 뭔가 다른 걸 보고 싶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시작될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이 작은 나라 프놈펜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에 들렸습니다. 김제 차관의 목소리가 국민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작전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언은 머지않아 세계의 기준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새벽 3시 12분. 프놈펜 외곽, 배창고 지대. 저는 작전 워룸 모니터 앞에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별관이었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았죠? 관찰자 자격이었습니다. 화면 속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GPS 신호였습니다. 그건 군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의 좌표였습니다. T-2분. 사인 확인. 무정의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긴장이 없었습니다. 아니, 긴장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음성 차단. 무성 진입 시작.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갔습니다. 138. 제 손끝이 식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저는 전직 CIA였습니다. 수많은 작전을 봤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총성과 폭발음이 난무하는 현장들이었죠. 그러나 이런 종류의 침묵은 처음이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드론 피드였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폐창고였습니다. 녹슨 철제 구조물이 보였죠. 점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2개의 점, 하나씩 움직였습니다. 정확하게 리듬이 있었습니다. 호흡으로 맞춘 리듬이었습니다. 알파팀 위치 도달, 브라보팀 대기 중, 찰리팀 후방 확보.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대신 호흡으로 명령을 주고받았습니다. T-30초.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옆에 박성주 본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T-1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 9, 8.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7, 6, 5. 손에 땀이 찼습니다. 4, 3, 2, 1. 고고고. 화면 속 점들이 움직였습니다. 동시에 정확하게 도어 개방. 열화상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건물 내부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조용히, 진입. 총성이 없었습니다. 비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발소리만 있었습니다. 1층 확보, 인질 발견, 총 15명, 의료 지원 요청. 무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17분, 5분이 지났습니다. 2층 진입, 추가 인질 발견, 8명, 전원 생존 확인. 10분, 건물 전체 확보 완료, 적대 세력 무력화, 비살상, 인질 전원 안전. 17분, 3시 29분, 미션 컴플리트. 박성주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귀환하십시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17분이었습니다. 진입부터 구출까지 17분. 총성 없는 17분이었습니다. 첫 송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현장 요원의 바디캠이었습니다. 철창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에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요원이 다가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안전합니다.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왔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껴안았습니다. 요원들이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작전을 봤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구조자도 인질도 심지어 범죄자들도 비살상 제압이었습니다. 저는 박성주 본부장을 봤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습했습니다.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수백 번? 우리 국민을 구하는 연습을요. 그 문장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연습, 준비, 확신. 그들은 우연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뉴스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CNN 속보였습니다. South Korea executes silent rescue in Cambodia. 23 hostages freed. No casualties. All alive. BBC가 이었습니다. Unprecedented precision operation. Zero gunfire reported. AFP 로이터 교도통신. 전 세계 언론이 동시에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다른 문장이 보였습니다.
화면 속 한인질의 얼굴이었습니다. 한국이 왔어요. 그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는 목격했습니다. 무력의 승리가 아니라 의지의 정복을. 국기는 펄럭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멈췄습니다. 새벽 4시 인질들이 차량에 올랐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프놈펜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강국이란 무엇인가? 총이 많은 나라인가? 군대가 큰 나라인가? 아니었습니다. 강국은 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톰이었습니다. 마이클, 봤어? 봤어. 믿을 수가 없어. 17분. 총성 없음. 전원 구조. 믿어야 해. 사실이니까. 톰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거 알아? CIA 본부가 지금 난리야. 다들 묻고 있어. 어떻게 한 거냐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했기 때문이야. 뭐? 그들은 준비했어. 국민을 지킬 준비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은 더 뜨거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비쳤습니다. 붉은 눈, 수염, 헝클어진 머리. 그러나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아니 그날 새벽, 세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의 결심이, 한 팀의 행동이, 17분의 기적이 세계의 기준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다음 날, 세계가 요동쳤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뉴스피드가 폭발하고 있었죠. 그러나 내용이 달랐습니다. 베이징발 성명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영토 주권에 대한 일방적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위협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무단 작전, 절차 위반이다. 현지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아니, 침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3명의 국민이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저는 워싱턴으로부터 암호문을 받았습니다. CIA 본부였습니다. 앤더슨, 중립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은 관찰자입니다. 지지자가 아닙니다. 관찰하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나 제 머릿속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옳았습니다. 국제 여론이 갈렸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신중했습니다. 대담하지만 위험한 전례, 국제법 위반 소지, 지역 안보 불안 야기. 그러나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타임스였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국민을 지키는 법을. 태국 방콕 포스트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다. 베트남 언론도 조심스럽게 보도했습니다. 효율적 위기 대응의 새 모델. 저는 서울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화면이 켜졌습니다.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연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그것을 도발로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절차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먼저입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지 않습니다. 국민 보호가 우선입니다.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반발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도 적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을 지킬 뿐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와의 관계는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캄보디아를 존중합니다. 국제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국제법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생명을 포기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톰이었습니다. 마이클, 서울 브리핑 봤어? 지금 보고 있어. 완전히 미쳤어. 중국 건드리고 국제사회 무시하고 이러다 고립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 들어? 톰.
응? 그들은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아. 뭐, 국민을 버리는 게 더 두려운 거야. 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완전히 빠졌구나. 한국 편으로. 저는 웃었습니다. 편이 아니야. 진실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국제기구 회의록을 찾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한국의 행동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회의록을 읽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행동, 러시아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 중국 명백한 주권 침해. 그러나 한국 대표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국민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입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기록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정적에 빠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장, 둥근 테이블, 각국 대표들, 그리고 한국 대표의 목소리. 국민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입니다. 그 정적은 전쟁보다 무거웠을 겁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푸놈펜 시내를 걸었습니다. 메콩강변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역사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강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푸놈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죠. 그 중 하나가 유독 밝았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압박이 옵니다. 중국의 압박, 국제사회의 압박, 언론의 압박. 그러나 한국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 알까요? 그들에게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원칙은 방파제입니다. 압박의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부서지지 않을 방파제입니다. 제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서울발 속보였습니다. 한국 정부, 동남아 국가들과 공동 인신매매 근절 협의체 제안.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섰습니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각국 정부에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공동작전, 정보 공유, 신속 대응 체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조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국가의 무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잰다.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압박은 옵니다. 그러나 원칙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결국 세계를 바꿉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귀에 들렸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꿈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깃발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9월 9일 새벽 2시 17분. 두 번째 작전이 개시됐습니다. 저는 다시 작전 워룸에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별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긴장이 달랐습니다. 목표는 시아누크빌 항구 인근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남부 해안 도시. 타깃 수는 45명이었습니다. 예상 위험도는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첫 작전의 2배 규모였습니다. 박성주 본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목표물은 더 복잡합니다. 3층 건물입니다. 범죄 조직의 무장 수준이 높습니다. 인질은 45명으로 추정됩니다. 화면에 건물 도면이 떴습니다. 진입로는 4곳입니다. 동시 진입합니다. 비살상 원칙은 동일합니다. 비살상, 다시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박 본부장이 저를 봤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비살상입니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러 갑니다. 빼앗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워룸이 조용해졌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유닛 위치 고정. 무전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GPS 신호들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24개였습니다. 2배의 병력이었습니다. T-3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19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T-2분. 드론 피드가 켜졌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건물을 스캔했습니다. 45개의 열원이 감지됐습니다. 인질들이었습니다. T-1분. 손에 땀이 찼습니다. T-30초.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디에러, 익스큐트. 점들이 움직였습니다. 동시에
내 방향에서 건물을 향해 드론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4개의 분할 화면이었습니다. 각 진입팀의 시점이었죠. 도 브리치, 조용했습니다. 폭발음이 없었습니다. 특수 장비를 썼습니다. 알파팀 1층 진입, 브라보팀 동측 확보, 찰리팀 2층 진입, 델타팀 옥상 확보. 무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층 인질 발견, 15명, 2층 클리어, 추가 인질 12명, 3층 진입 중, 10분, 적대 세력 7명 확인, 무력화 진행, 비살상 제압 완료, 인질 추가 발견, 18명. 화면 속에서 요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정확하게. 이건 춤이었습니다. 죽음의 춤이 아니라 생명의 춤이었습니다. 15분, 3층 확보 완료, 건물 전체 클리어, 인질 카운트, 45명 전원 확인, 20분, 의료진 진입 가능, 전원 생존, 부상자 5명, 경상, 23분, 미션 컴플리트. 박성주 본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23분입니다. 앤더슨 씨.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23분. 23초의 절규가 17분의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분의 기적으로 완성됐습니다. 현장 영상이 전송됐습니다. 인질들이 보였습니다.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서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요원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이십니다. 당연합니다. 그 대화가 무전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이런 장면을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구조. 한 명의 희생도 없는 구조. 그리고 지금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워룸문이 열렸습니다. 김제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은 전원 구조 완료했습니다. 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앤더슨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그럼요. 김 차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비입니다. 뉴스가 폭발했습니다. CNN이 첫 속보를 냈습니다. South Korea conducts second rescue operation. 45 hostages freed in 23 minutes. No casualties reported. BBC가 이었습니다. Perfect execution Korea's new crisis model. Zero fatalities in both operations. 로이터였습니다. Bloodless rescue. How did they do it? 전 세계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무엇이 다른가? 왜 가능했는가?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국제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였습니다. 한국의 작전은 전술적 완벽성을 보여주었다. 훈련 수준이 최상위급이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였습니다. 비살상 원칙을 유지하면서 목표를 달성했다. 새로운 위기 대응 모델이다. 프랑스 전략연구재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은 지금 서울에 있다. 각국 군 관계자들이 말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프놈펜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작전 현장의 바람소리, 인질들의 울음소리, 요원들의 발소리, 그리고 한 문장, 국민이십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강국이란 무엇인가? 답이 나왔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나라입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톰이었습니다. 마이클, 또 해냈어. 믿을 수가 없어. 믿어야 해. CIA 국장이 긴급회의 소집했어. 한국 모델 연구하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거야? 뭘? 강함은 무기가 아니라 의지에서 나온다는 걸. 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이클, 자네 완전히 바뀌었어. 응, 바뀌었어. 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진짜를 봤으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귀에 계속 들렸습니다. 미션 컴플리트. 전원 구조. No casualties. 23분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의지였습니다. 약속의 이행이었습니다. 시아누크빌 작전이 끝난 지 36시간 후 세계가 요동쳤습니다. 저는 방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모니터를 켰습니다.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The new definition of a superpower, South Korea. 초강대국의 새로운 정의 대한민국.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9월에 2번의 완벽한 구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총 68명의 인질을 구출했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말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이었습니다. 전직 미 국무부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작전 성공이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영국 국방 전문가가 이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힘은 파괴가 아니라 보호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BBC였습니다. 한국식 위기관리 모델, 세계가 주목한다. 다시 돌렸습니다. 프랑스 국제방송이었습니다. 비무력 개입의 성공 사례, 한국이 새 기준 제시. 일본 NHK였습니다. 국가 결심의 새로운 형태, 한국 모델 분석. 모두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했는지, 무엇이 달랐는지, 왜 가능했는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각국 정부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비공식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제안했죠. 태국이 이었습니다. 한국의 인신매매 근절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 베트남이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과 공동 대응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필리핀이었습니다. 한국 전문가 초청, 훈련 프로그램 요청. 말레이시아였습니다. 지역 안보 협력, 한국 모델 참고. 도미노였습니다. 하나씩 무너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씩 일어서는 도미노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브리핑룸 실시간 영상을 찾았습니다. CIA 국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작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배울 점이 많습니다. 배울 점이 많다. 미국 CIA 국장이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 회의였습니다. 바닥에 투영된 지도가 보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협력 의사를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하나씩 켜졌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건 전염이 아니었습니다. 영감의 확산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톰이었습니다. 마이클, 지금 뭐 하고 있어? 뉴스 보고 있어. 봤어? 유럽까지 난리야. 프랑스가 한국의 전문가 파견 요청했대. 놀랍지 않아. 독일도 마찬가지야. 영국도,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누가 이런 결과를 거부하겠어? 톰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거 알아? 백악관에서 한국 대통령 초청 검토 중이래. 국빈 방문? 응. 정상회담, 그리고 의회 연설까지.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미 의회 연설. 그건 동맹국에게 주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 톰. 그래. 그리고 자네 말이 맞았어. 뭐가? 강함은 무기가 아니라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오프라야 강이 흐르고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화는 한국의 결심이 만든 것이라는 걸. 서울발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 외교부 브리핑이었습니다. 한 회견장, 대변인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남아 5개국과 인신매매 근절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공동작전센터를 설립합니다.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화면에 협정서가 보였습니다. 5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태극기가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권리를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문장을 3번 들었습니다. 이건 한국 국민만을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국민이었습니다. 범위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국제 언론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였습니다. 한국 지역 안보의 새 중심으로 부상. 가디언이었습니다. 침묵하던 아시아에 울린 한국의 목소리. 이제 세계가 듣는다. 르몽드였습니다. 책임의 시대, 한국이 여는 새 장.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바꾸고 있다고, 기준이 바뀌고 있다고, 세계가 바뀌고 있다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방콕에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뜨겁고 습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밝았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도미노가 시작됐어. 한 나라의 결심이 다른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한 작전의 성공이 다른 작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 약속의 이행이 다른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CIA 본부였습니다. 앤더슨, 귀환 명령입니다. 브리핑 준비하십시오. 한국 모델 분석 보고서 작성 요청. 저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출발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승인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23초에서 23분까지 한국이 바꾼 위기 대응의 새 기준,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마이클 앤더슨이다. 20년 동안 위기를 분석했다. 그러나 9월의 프놈펜에서 나는 위기를 넘어선 무언가를 봤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의 경험이 흘러나왔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공이 대비됐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잔이 6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했습니다. 강국의 정의가 바뀌었다는 것을.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9월 12일 새벽, 인천국제공항.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프놈펜에서 출발한 지 4시간 후였습니다. 이 장면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새벽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특별 수송기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전용기였습니다. 68명의 구조된 국민을 태우고 온 비행기였죠. 바퀴가 지면에 닿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저는 도착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가족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환영하러 온 시민들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이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됐을 겁니다.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걸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손을 댔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집이다. 집이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한 명씩 내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습니다. 어떤 이는 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왔다. 가족들이 달려갔습니다. 서로 껴안았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저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메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가슴에 새겼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68번째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60대쯤 됐을 겁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늘에게인지, 나라에게인지, 아니면 살아남은 자신에게인지. 그러나 그 감사는 진심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구조작전 지휘관이 나타났습니다. 박성주 본부장이었습니다.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임무 완료. 이상입니다. 그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국가의 품격, 책임의 무게, 국민의 의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박 본부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공항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느꼈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9월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국민은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라는 것. 생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 화면이 인질 구조 장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다시 대통령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대응을 넘어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로 서겠습니다. 인류의 생명, 그 범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을 공유하겠습니다. 함께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성명이 끝났습니다. 세계가 응답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트윗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함께 배워가겠다. 유럽연합 의장이 발표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연구하고 적용할 것이다. 하나씩 응답이 왔습니다. 그날 밤 서울 도심의 건물마다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 것이었습니다. 불빛을 받아 깃발이 빛났습니다. 저는 남산타워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 전체가 태극기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깃발들이 일제히 펄럭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가는 깃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약속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CIA 본부였습니다. 앤더슨 보고서는 완성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저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총성 없는 강국. 총성 없는 강국? 네.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힘의 정의입니다. 전송하십시오. 지금 보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읽었습니다. 세상은 한국을 새롭게 부르고 있다. 총성 없는 강국.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이제 강국의 정의가 바뀌었다. 강국은 더 이상 두려움을 주는 나라가 아니다. 끝까지 함께 가는 나라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이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준비하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워싱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심이, 그 약속이, 그 실천이.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귀에 들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23초의 절규. 미션 컴플리트. 전원 구조. 17분의 침묵. 23분이 기적. 임무 완료.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대한민국은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로 서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국가를, 이런 변화를. 그리고 이제 봤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CIA 본부로 향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갔습니다. 국장과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스크린에 떠 있었습니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앤더슨, 설명해 보시오.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캄보디아에서 역사가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억지력은 무기가 아니라 책임의 밀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국은 두려움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내는 나라라는 것을. 침묵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을.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의 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한국이 바꿨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강국의 정의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분쟁과 작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새벽에서 저는 다른 형태의 힘을 봤습니다. 총성 없는 승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결심. 그날 한국은 세계에 가르쳤습니다. 억지력은 무기가 아니라 책임의 밀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국은 두려움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내는 나라라는 것을.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 국기의 그림자가 제 책상 위로 스쳤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작전이 아니라 약속의 이행이었다는 것을. 이제 세상은 묻습니다. 강국이란 무엇인가? 저는 대답합니다.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강국은 끝까지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